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는 분들이시네. 민주 씨 없나요? 안 오셨나? 예.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인가요? 이게 황사인가요? 날씨가 되게 안 좋네요. 썰렁하네요. 첫 시간이라서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재미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재가 지금 2권이죠? 2권 다 갖고 계시죠? 수업은 기본 이론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그 문제편 있죠? 문제편을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러는데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게 당연히 기본 교재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 2차 답안지 가지고 계시죠? 네, 2차 답안지하고 그 다음에 계산기. 네, 쌀집 계산기는 안 되고 이제 계산기 다 있으신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카시오 안 가져오셨어요? 있으시죠? 카시오? 모르겠어요. 카시오? 있으세요? 아직 구입을, 계산기 있으세요? 주문. 뒤에 분 계세요? 주문하신 분 저거 주문한 거 맞아요? 잠깐 한번 들어줘봐요. 그거 맞습니까? 돌려봐요. 예, 이게 TI 쓰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그 홈페이지 보시면 그 계산기 아마 특강 그게 있을 겁니다. 영상이.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계산기 못 쓰시면 그 감정평가 실무 바보 됩니다. 예, 계산기는 진짜 친해져야 돼요, 계산기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계산기에서. 그래서 그 시간이 나실 때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 보시면 이제 그 연습할 수 있는 이 기본 예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걸 계속 보시고 그걸 적어 놓으시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심지어 뭐 계산기 막 피아노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능숙능란하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계산기를 갖다가 이게 친해져야 됩니다. 자, 먼저 또 저는 뭐 아실 거고요. 지금 막 올라왔어요. KTX 타고. 예, 이제 제 근무처가, 여러분 여기 알죠? 어딘지? 예, 아시죠? 한옥마을 가보신 분. 예, 한 번은 가고 2번은 가기 싫죠? 별거 없죠? 예, 한옥마을 바로 앞에 있어요,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이. 나중에 혹시나 한옥마을 놀러 오시면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밥은 사드릴게. 예, 어차피 사무실 앞에 있으니까. 전주에 있고, 저는 이제 제1감정, 들어보셨죠? 감정평가법인. 저기 이제 전북지사겠죠? 전북지사에 제가 이제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사장이 여기 와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사들이 되게 뭐라고 해요, 저한테. 미쳤다고. 근데 저는 이게 수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그리고 이게 또 공부를 또 계속 하는 거고요, 또. 예,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자, 기본 이론편이 있고요. 이게 문제편이 있죠, 문제편이. 자, 그러면 이게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수업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 진행을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목차를. 저희 컨텐츠 해가지고 볼륨 1 일반평가, 그리고 이제 뒤에 보상평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감정평가는요, 크게 일반평가하고, 일반평가, 그냥 일반이라고 합니다. 일반평가, 그 다음에 뭐 공적평가. 대부분 이제 보상 위주겠죠. 보상 위주. 다른 공적 기능도 있지만 대부분 보상 위주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반평가는 그 목차를 보시면 실무의 기초부터 해가지고 저기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감정평가까지 있죠. 저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감정평가가 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예, 공시지가. 그리고 이제 또 넘겨보시면 이제 보상평가라고 해가지고, 혹시 뭐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뭐 수용당해 본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뭐 할머니 땅이 뭐 공익사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보상을 받았다더라. 뭐 그런 경우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앞에 계신 분 있으셨는데 선화지 보상을 받으셨대. 그러니까 자기 토지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사님, 보상평가를 통보를 받았는데 협의를 해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배웠잖아요. 그랬더니 배운 걸로는 불복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면 조금이라도 더 준다. 그래서 버텼대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대요. 아버지 받지 마이소. 받으면 안 됩니다. 이의제결까지 가가지고 단돈 얼마라도 더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주위에 이제 평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거는 모르더라도 공부는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대답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답변하실 수 있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이게 경력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뭐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신 분들. 여기는 없네요. 예,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빨리 습득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럼 다 지금 1차 경험은 하셨나요? 1차도 나는 안 해봤다. 처음 들어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진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용어가 생소한 게 많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차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국계법은 알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용도지역이 뭐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 수업의 효율성은요, 절대로 예습하지 마세요. 예. 봐도 몰라요. 뭔 소린지. 복습만 하시면 돼요. 죽으라고 복습만 하시면 돼요. 복습만 하시고 절대로 이 책을 한 권을 정독을 하시고 이 기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기본 문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문제는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것만 한 대여섯 번 정도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때 이제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책을 좀 바꾸셔도. 그냥 한번 풀어보고 뭐 별거 없네? 뭐 좀 더 괜찮은 문제지? 다 쓸데기 없는 짓입니다. 그게. 실무는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아닙니다. 실무는. 자, 실무 기초. 그러면 아까 1차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 다시 한 번. 예,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학원에서 아마 감정평가 기초 입문인가? 유튜브인가 뭐 있어요. 영상. 그거 한번 보고 오세요. 예, 오늘 가서라도.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거야. 용도 지역이 뭐구나. 도로가 뭐구나. 물론 오늘 수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괜찮습니다.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요. 자, 보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정의.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정평가가 이게, 뭐 하는지 알고는 오셨죠? 예, 이것도 어느 정도 버는지는 대충 알고는 오셨죠? 예. 자, 1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의 정의가 나오고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용어 토지 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경제적 가치 그리고 가액으로 표시 이 말이 이렇게 풀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차 때 저희 이제 또 과목에 들어가죠. 정의 부분.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2조 정의에 보면 토지 등이라는 아까 위에 나온 거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행하는 객체들이에요.
어떤 것들을 감정평가를 하느냐. 법에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뭐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학권, 그 밖에 물건에 준하는 권리, 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여기서 선박은 이제 20톤짜리죠. 20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 뭐요? 준부동산. 준부동산. 우리가 그 용어는 물론 학설적인 용어 쓸 수 있죠. 우리가 의제부동산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의제부동산. 부동산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토지는 뭐가 있어요? 토지 대장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게, 그죠? 자동차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 등록증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라는 게 있지만 이런 의제부동산은 등록증, 이런 등록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저희가 그러니까 주식도 평가를 합니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마찬가지로 상장채권, 비상장채권, 그런 것도 다 평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빼고 다 해요. 사람 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화폐로 환산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얘네들밖에 없어요. 감정평가사.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네.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도 어떤 소송에 들어갔을 때 그 가치액이나 그런 것들에서 이 평가사가 낸 가격을 신뢰를 하고 그거에 입각해서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주 지방법은 제가 경매 감정인이고요. 경매 평가사고. 이제 여러분 경매도 알잖아요. 들어는 보셨잖아요. 그죠? 예, 경매 평가할 때도 그렇고, 각종 소송 평가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엄청난 그 자격을, 권한을 준 거예요. 국가에서. 평가사한테.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업자의 업무 및 감정평가의 목적별 분류. 자, 이게 제가 오타를 좀 냈어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개정책을 쓰면서 제가 이 조문을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그거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거기 네 번째 감정평가업자라고 돼 있죠? 거기 좀 고쳐주세요. 바뀌었거든요. 개정이 돼가지고. 업자 하니까 되게 좀 사기꾼 냄새 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바뀌었어요. 법인 등. 업자를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수업이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각종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서서히 탄력이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재밌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왜 공부했지?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단계가 곧 옵니다. 이제 제가 최대한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뭐 예를 많이 들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수업은 좀 지루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는 것은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 도중에 여러분 감정평가 지금 요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개인사무소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사무소. 업태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들이 업을 하는 행태가. 업태가. 개인사무소는 말 그대로 개인이죠, 개인. 한 명이 사무소를 차려요. 아시겠습니까? 한 명이 사무소를 차리면 그 사람이 일을 따와야겠죠. 일을 따와야죠. 좀 힘들겠죠. 근데도 능력이 특출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겠죠. 법인은 이제 대형법인이라고 그래가지고 13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 가면 가실 때죠. 뭐 제일, 나라, 삼창, 태평양, 하나,
가온, 가람, 뭐, 쭉쭉쭉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감정평가를 공부를 하니까, 한번 그 인터넷에 감정평가사 협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얘네들이 뭐 하는 건지, 전국에 사무소가 몇 개 있고, 법인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다 제 이름 치면 제 나옵니다. 회원사 검색해가지고, 회원 검색해가지고. 그 대형이 있고, 이제 중소형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니까, 법 인격을 부여한 거니까, 이제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법인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조직 규모 차원에서는 얘네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둘 간의 저기 업무의 어떤 그 영역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범위는 없어요. 정해진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할 수는 있는데 의뢰를 안 하는 거죠. 의뢰를 안 해서 못 하는 거예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항공기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항공기. 분명히 대한항공에 항공기가 있고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그 항공기를 분명 자산 재평가로 평가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야. 그죠?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그거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3명 이내예요. 3명 이내. 예. 특수한 물건이죠. 그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항공기 한 대 얼마입니까? 한 몇천억 하지 않습니까? 조까지는 안 가나? 한 몇천억 하잖아요. 그죠? 그럼 수수료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겠죠? 그 양반은 그냥 그거 한 대 하고 놀으면 돼. 그냥 1년 동안 사무실에 안 보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뭘 들고 와. 소속평가사에 던져. 야, 평가해놔. 그리고 또 사라져요. 빠이빠이. 그리고 또 1년 있다 나타나요. 예?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매출이 깡패라고 하니까, 이게 속된 말로 그 항공기가 됐든 뭐 특수한 선박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평가할 수 있는 분들도 적을 뿐더러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회조차도. 그렇죠. 기회조차도. 자, 그래서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그거 밑줄 치시고,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가 일반적으로 이 개인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업자가 아니라 법인입니다. 법인, 인가를. 그러니까 개인사무소는 우리 신고를 하는 거고, 법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 법인 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 그죠? 서울이니까 항상 보면은 모든 회사가 서울에 뭘 두고 있어요? 본사를 두고 있죠. 그죠?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각 도가 있잖아요. 경기도. 그죠? 경기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그러니까 각 도에 하나씩 뭐를 두고 있다? 지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사를 두고 있고 현재 평가사가 현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4천 명 정도. 4천여 명. 네.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진짜. 여러분이 계시는 서울에는 평가사가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또 땅도 이렇게 경기도도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지금 있는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업에 지금 뛰고 계시는 분들이 한 6, 7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 전라북도를 한번 딱 쳐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큰 땅에 6, 70명이 다 한다고? 예, 그래요. 얼마 안 돼요. 평가사 수가. 그래도 여기 20대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대박. 20대가 평가사를 알다니 대박이다.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직업이.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제가 공부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병아리 감정하냐고. 예. 아버지, 뭔 병아리 감정이에요. 그러면 너 진풍면풍 그거 나오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진풍면풍. 감정가 다다다닥 올라가잖아요, 얼마. 그죠? 예. 그런 거 나오는 거죠. 옛날에 한번 나왔었대요, 평가사들이.
그러니까 진품 명품에 한 20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아무튼 나왔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진품 명품은 뭐 도자기라든지 뭐 서예 작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조예가 깊은 그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 1,000만 원, 1억 가격을 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내는 가격은 뭐예요?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전문이었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그 가격에 어떤 법적인 권한을 부여를 받으려면 결국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럼 쟤한테 의뢰가 됐어요. 도자기가 고려청자가. 제가 압니까? 고려청자를? 보면 뭐 알아요? 이게 요광인지 항아리인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일종의 하청을 주는 거죠. 전문위원들한테. 용역을 주면 거기네들이 용역 보고서를 갖다가 올리겠죠. 잘 검토를 해보고 아 얘네들이 전문 용역들이 이런 정도의 금액이 나왔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 10억이라고 그러면 아니 아무리 봐도 10억은 아닌 것 같아. 9억이야. 그럼 제가 9억의 감정평가서를 내는 거예요. 그럼 9억이 바로 그 공식적인 가격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가격이란 얘기예요. 법적인 가격. 뭐 시장에서는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적인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그 가격이. 제가 지금 또 용역도 하나 맡긴 게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보상 같은 경우는 제가 양식장, 양어장 있죠. 양어장. 그 노지에다가 그 향어, 메기, 향어하고 메기하고 또 뭐더라? 한 3만 수가 있대요. 3만 마리가 있대요. 그 밑에. 근데 물속에 있잖아요. 보상평가하러 갔는데 양어장 평가 해줘야 되잖아요. 시설 해주고 그 물고기들을 이전하는 걸 해주려면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를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는 그 용역을 줘요. 용역을. 보통 누가 전라남도에 있는 어떤 해양학과 교수님이신가? 그분이 용역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럼 그분이 용역 보고서를 딱 줘요. 추정을 해가지고 몇만 미 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가격을 산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가사가 모든 가격에 어떤 그거를 그 법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사지만 저희들이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나 우리 옛날 선배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게을렀어요. 게을르다는 얘기 뭐냐? 부동산만 가지고 놀았어요. 부동산만. 토지하고 건물만. 왜?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지장이. 예? 몇 억씩 벌어가니까 예? 그것만 해도.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예, 이제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제 머리가 빠개지기 시작하냐?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감정평가법 제10조 이제 업무가 나오죠. 업무가. 자, 업무가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자, 1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한 업무, 그 다음에 8조 2호에 따른 평가. 자,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안 해오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산 재평가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 소송 경매,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따른 담보평가, 5번이 그 담보평가예요. 그 다음에 6번 상담 및 자문, 뭐 속된 말로 컨설팅, 6번, 7번 그걸 컨설팅,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토지 등의 평가, 그리고 부수되는 업무, 이렇게. 제가 저기 얼마 전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저하고 그 통화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시행사 다니신다고. 그분은 동영상을 들으시나 보다. 이제 시행을 하시다가 이제 평가 공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시행을 할 때요. 시행이 뭔지는 알죠? 뭔가를 시행을 할 때 이제 토지를 사가지고 그 토지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을 짓고 이제 PF를 받잖아요.
PF를 받기 전에 뭐 브릿지를 갖다가 일으킨 다음에 PF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요. 은행에서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PF 일으킬 때, 야, 네가 그 맨 땅에다가 뭐 공동주택을 갖다가 뭐 몇 동을 짓는다고? 그럼 과연 그게 수익이 나나? 그것 좀 검토해와. 근데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컨설팅 업무죠. 컨설팅 업무잖아요. 컨설팅이라는 거는 법에 구속이 안 돼요. 그냥 조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돌아다니시다 보면 간판 보면 어디 뭐 컨설팅 써있죠? 있죠? 예, 속된 말로 다 사자예요, 사자. 사기꾼. 예,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 사기꾼.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런 새마을금고나 그런 거 해가지고 하면 이제 좀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조잡하죠. 그 제가 그거를 새마을금고 그쪽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제가 그 업무를 따왔어요. 갖고 몇 개를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 감정평가 수수료가 우리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게 이게 평가 금액에 비례를 하거든요. 누진으로 이렇게 비례가 다는데 그건 계약입니다. 계약이라서 그냥 용역 계약이에요. 그냥 20장, 뭐 30장 주세요. 이건 뭐예요? 2억은 아니고 2천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많이 따내요. 이게 굉장히 평가사가 되시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진짜. 예. 즉 영업을 잘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을 잘 꼬시는 거예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그게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별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자, 일반 거래, 담보, 경매, 공매, 소송, 표준지, 표준주택, 매수, 매각, 보상 목적 이렇게 있죠. 매수 매각이란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여러분 토지를 사고 팔 때는 그냥 뭐 김씨하고 뭐 하씨하고 둘이 뭐 협의해서 사고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들이 토지 등을 사거나 팔 때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를 행위를 하려면 부동산에 관련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감정평가를. 예. 국가에서 일을 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매는 먼저 아실 거고 공매도 들어보셨죠? 공매가 뭐죠? 뭐에 기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매가 뭐 조세체납이죠?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조세체납. 예, 조세체납 뭐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 근거하면 뭐 법, 뭐 시행령, 뭐 시행규칙, 행정규칙 쭉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별 내용 없고. 자, 이제 감정평가의 원칙 및 감정평가의 조건. 자, 여러분들 그 법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법전이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그 일반 평가할 때는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다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제가 이 책에다가 저기 시장기준호의 거 감칙 제2조 뭐 정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편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감칙 조문을 다 넣어놨는데, 공부하실 때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몇 조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1조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항상 이거는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암기를 하셔야 돼. 전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가 몇 조에 있고 그거의 키워드가 어느 정도 계속 눈으로 계속 익혀둬야 돼요. 아시겠죠? 이 감칙 우리가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감칙이라고 그래요. 감칙이라고. 그런데 제가 교재에다 다 실어놨어요. 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의 원칙 하면, 자, 감칙에 보시면 제2조의 정의 나오죠? 예. 당연히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나 실무나 법규를 위해서 당연히 감칙에 있는 정의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걸 어떻게 암기해? 다 됩니다. 여러분 2차 시험장 갈 때 정도면 어느 순간 다 돼 있어요. 예? 돼 있어요. 그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쓰는 가치의 기준은 시장가치입니다. 시장가치. 시장가치. 아까 시장가치 기준이라고 그랬죠?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이 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래서 대통충 공적 신자성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두 문자라고 보죠. 우리가 이런 거 막 따가지고 엄청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가지고. 그 감칙 제5조에 보면 이제 시장가치 기준 원칙 해가지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 시장가치, 자, 제가 지금 칠판에 좀 두서없이 쓰는데 앞에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어떤 그 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으면 깔끔하게 이제 판사를 하겠습니다. 자, 시장가치에 대비되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시장가치외라고 그러죠. 시장가치가 아닌 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장가치가 아닌 비시장가치. 예? 비시장가치. 근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죠, 여러분. 정확하게 법령상에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 편하게 그냥 비시장가치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대입되는 개념으로. 그럼 시장가치 아까 정의는 아까 봤잖아요. 그죠? 봤지 않습니까?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되고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매수자와 매도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이걸 다 충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가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는. 그래서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저 앞에 땅이 있는데 매도자는 첫 땅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근데 매수자가 볼 때는 저게 무슨 100만 원이야. 90만 원이면 되겠구만. 그럼 둘 사이 안 맞잖아요. 그럼 결국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사가 이 원칙 하에 실거래가도 보고 거래의 어떤 수준도 보고 해서 평가사가 가격을 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한마디로. 신중하고 자발적이고 정통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그래서 이 시장가치 기준입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시장가치입니다.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 특수한 경우 이걸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 시장가치로 하지 말고 법에 예를 들면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해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률을 보니까. 그죠? 대표적인 게 우리 보상 아까 수용당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 보상평가액을 내게 하게 돼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시장가치냐? 일단은 그 용어가 틀리잖아요. 시장가치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특수하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보상가액을 산정하게끔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법령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면은 시장가치가 아닌 가치로 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즉, 의뢰인이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합리적인 조건이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어떠한 합리적인 조건, 뭐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 10억이야. 근데 의뢰인이 이게 여기다가 아파트를 질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다 준공이 난 상태에 가격을 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쵸? 조건이 들어간 거죠.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데, 그럼 그 조건이
합리적이고 합법성이고 객관성인지를 다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가격을 내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의뢰인이 얼마 내달라고 해서 내주는 거 아닙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망사항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기준 원칙이에요. 현황기준 원칙. 자, 현황기준 원칙. 자, 여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요거를 끼고 하니까 잘 안 되네. 자, 우리 감칙에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시장가치를 배웠어요. 시장가치. 그 다음에 현황평가, 현황기준. 자, 현황기준은 뭐냐? 말 그대로 현황이죠, 현황. 본건 부동산을 갖다 평가할 때는 현황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현황 기준. 단, 만약에 현황평가에, 이거 우리가 현황평가라고 하는데, 현황평가의 예외가 있습니다. 현황평가의 예외. 현황평가를 할 때 예외에 들어갈 때는 항상 여러분 이게, 합법적인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합법적 여부 검토. 네. 지금 이게 그냥 감정평가 지금 이론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들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네. 감정평가 실무는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베이스가 되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열불나게 계산할 거예요. 이제 네.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그냥 딱 저기 처음 그거 하는 거니까. 자, 현황기준은 자 보시면 감칙 제6조에 현황기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 자, 우리가 앞으로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자 이런 거예요. 기준 시점이. 이 기준 시점 옛날에는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요. 가격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가격 시점. 예? 기준 시점이 가격 시점. 보상에서는 아직도 가격 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갖다가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러분 지금 감정평가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감정평가사 해가지고 건명 번호 나오고 15페이지에 그게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괄호 감정표라고 그래요. 예? 괄호 감정표. 괄호 감정표 우리가 부를 때 그런 거 보시면 감정평가사하고 사인을 해요. 이렇게. 그럼 감정평 여러분 이름 한번 쓰세요. 거기다가. 어때요? 한번 써봐요. 감정평가사 이름 쓰세요. 이름. 예, 한번 멋있게 한번 써요. 그 위에다가 상단 사인. 우리가 이걸 상단 사인이라고 그래. 상단에 있잖아요. 그죠? 사인이 두 개가 들어가거든. 위에 들어가고 밑에 들어가. 위에가 상단. 즉 주사인자. 즉 이 평가사에 대해서 뭘 지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심사평가사 이거는. 그 위에 감정평가사 여러분 이름 한번 쓰세요. 예, 오늘은 평가사 한번 대봐야지. 하고 도장을 꽝 날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의뢰인, 채무자, 소유자, 목록 표시 근거, 목적, 제출적, 기준가치. 그럼 아까 그 기준가치에 뭐라고 쓰겠어요? 시장가치라고 쓰는 거예요. 시장가치. 다 들어가요, 여기에. 그 다음에 기준시점 밑에 있죠? 기준시점. 기준시점은 이 감정평가사의 효력은 이날 그 부동산의 가격입니다라고 못 박아주는 거예요. 요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값이 어때요, 여러분?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한 6개월 전에 여기 신림동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간대요. 6개월 전에. 너무 높나? 10억이면. 10억이라 합시다. 그냥 뭐 내 것도 아닌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6개월 전에. 그죠? 근데 지금은 한 얼마예요? 올랐다고 치고 한 15억, 16억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부동산이 어디로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갖다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기간, 그 시점에는 그 부동산이 그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준 시점이. 이해하시죠? 기준 시점. 조사 기간, 작성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감정평가의 그겁니다. 저기. 얼굴이에요, 얼굴. 이거 하나 보면 끝나요, 그냥. 결국 의뢰인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그 뒤에는 이제 뭡니까? 왜 이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지 넘겨보세요. 대상 물건 개요 뭐 해서 쭉 나오죠. 뭐 평가 방법을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는 이게 감정평가서의 보고서 양식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평가서를 하나 들고 올게요. 제가 평가한 거를. 그럼 보시면, 아,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그럼 제가 담보평가서 하나, 뭐 제 이름으로 나간 경매평가서, 뭐 보상평가서, 물론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중요한 부분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시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즉 합법적 여부를 검토한다는 거죠. 합법적 여부를 검토한다. 불법적인 것은 안 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산이에요, 산. 임야. 이제 우리 평가사들은 이제 산이라는 말은 안 쓰지, 이제. 임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임야예요, 임야. 그 여러분 이제 버스 타고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이게 서울이니까 경기도 외곽이나 이제 달리다 보시면 이제 산자락에 산인데 산자락을 이제 딱 뭐예요, 여기를 개간을 해가지고 뭐 과수원을 한다던가 뭐 전으로 밭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막 나무가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부분은 싹 개간을 해갖고 평지처럼. 그렇죠. 그런데 얘 지목을 보니 지목 뭘로 돼 있어요? 임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평가하러 갔어요, 현장에. 현황평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죠? 현황은 뭐예요? 전이죠. 전 또는 뭐 과수원이야. 뭐 배나무, 복숭아나무가 심어져 있어. 그럼 배나무, 복숭아나무로 평가해야죠. 현황평가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그 현황평가가 과연 적법한지는 여러분이 검토해야 되는 게 평가사의 할 일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목이 뭐였어요, 얘가? 임야죠. 임야인데 개간을 해가지고 전 과수원으로 쓰고 있네? 그럼 이 새끼 이거 불법으로 전환한 거 아니야?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불법 형질 변경을 했는지. 그럼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은? 현황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있는 상태의 현황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현황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면 그 현황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원상복구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행정력이 뭐 이런 데까지 미치질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는 몰래 이제 개간해서 쓰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느낌 오시죠? 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네, 자, 감정평가업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묻혀 평가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공법상 제한, 그게 무엇이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뭘로 할까? 여러분들 시골 가시다 보면 이제 경지 정리된 답들 보이죠? 경지 정리가 뭔 말인지 알죠? 바둑판 모양의 벼농사 짓는데 호남평이야 뭐 나주평 하면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농림지역이라고 합시다.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 그러면 토지에
어떤 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거나 이 토지의 어떤 규제는 전부 다 공법상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현황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림지역인데 가서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할게요. 아파트가 있어. 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아파트가 있대요. 아파트가 농림지역에. 그러니까 아파트로 평가해야 돼요? 아니겠죠. 예, 그냥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상 규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하신 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 알죠? 뭔 말인지 공법상 규제가. 그죠? 예, 그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를 거야 지금. 예, 그때 설명을 할 거예요. 자꾸 제가 수업을 하는 도중에 처음에는 자꾸 1차 하시는 분들 1차 책에 있습니다. 1차 책을 참고하세요. 그런 말씀 계속 드려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공부하실 거잖아. 그렇다고 지금 1차 책을 부동산 저 때는 부동산 관계법규라고 그랬는데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감정평가 관계법규? 감관법? 그렇게 부르죠? 예. 감관법에 이제 국계법, 건축법 다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어. 보실 필요는 없고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2차 때 그때 수업할 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라고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수업에 집중하시면 되고. 자, 6페이지 거기만 보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 물건이 1, 불법적인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법적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합법적인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는 일시적 이용에 해당하며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유효 이용을 기준화되 최유효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자, 이 말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건 괜찮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에 평가 이론 배우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여러분. 예, 지금 모른다고 너무 이해 안 간다고 그러실 필요 없으면 다 이해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그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다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좀 스피드하게 이제 빼겠습니다. 예.